안녕하세요. 해성개미입니다. 9월 30일 월요일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우선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제 상황과 심정에 대해 솔직히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힘내서 오늘 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멤버십은 2, 3주 뒤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이전에 올려드리던 영상들에 더해서 텔레그램 방에서도 주요 타점들을 실시간으로 공유드릴 예정이고 여러 유용한 기술적 분석 방법들에 대한 영상들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가격도 저를 응원해주셨던 분들이 계신 만큼 처음 몇 달간은 큰 부담 없는 가격으로 생각 중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일정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10시 45분에 시카고 PMI 그리고 11시 30분에는 달러스 제조업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오전 3시경에는 파월 의장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 연설이 조금 주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화요일에는 10시 45분에 S&P 제조업 PMI 최종치, 11시에는 ISM 제조업 PMI 그리고 졸츠 채용 공고가 예정되어 있고 11시 30분에는 달라스 서비스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10월 1일부터 미국 동남부 항만 파업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오후 9시 15분에 ADP 채용 공고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연준 위원들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목요일에는 9시 30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정되어 있고 10시 45분 11시에는 S&P 글로벌 PMI 최종치와 ISM 서비스 PMI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9시 30분에 실업률,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번 주에 또 벌써 찾아온 고용의 주가 되겠고요. 미국 동남부 항만 파업과 더불어 또 9월 말 10월 초에 또 안 좋은 계절성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좀 주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최근 몇 주간은 이 실업률과 고용지표 등이 잘 나오면서 이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왔는데 또 이번 주에도 그렇게 잘 넘어갈 수 있을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장기 차트입니다. 나스닥 100 인덱스 주봉으로 봤을 때 2002년 10월부터 대파동 1파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2007년 10월까지 이어진 후에 2008년 동안 2파동이 진행되었고 이후 3파동이 2021년 말까지 진행된 후 4파동은 2022년 동안 진행된 후에 현재는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5파동은 다시 한번 이와 같이 1, 2, 3, 4, 5파동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4파동이 아니라 3의 1, 3의 2, 3의 3으로 3파동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최근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로는 이게 하락이 여기서 끝난 것으로 본다면 3의 1, 3의 2, 3의 3으로 치고 나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4파보다는 3의 2파동으로 보는 이유가 2파동과 파동의 길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카운팅하게 되면 엄청난 상승이 나타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비이성적인 카운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적으로 카운팅했을 때는 이 정도가 4파로 보고 이제 5파가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하락이 어디서 끝나는지가 주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크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고점에 이은 저항선 부분은 지켜줘야지 제 4파가 끝나고 5파가 시작된 것이라고 확정할 수 있거든요. 나스닥 선물 차트로 봤을 때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7월 11일부터 시작해서 하락파동 WXY파동으로 끝났고 이후에 반등이 진행된 후에 다시 한번 ABC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상승이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비비면서 돌파해주면서 새로운 상승파동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1, 2, 3, 4, 5로 상승이 한번 마무리되고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상승파동으로 본다면 충분한 조정이 이번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까지 나타나 준 후에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목요일 정도에 이 구간 지지되면서 올라가는 게 제일 베스트로 보고 있는데요. 그 외에 나타날 수 있는 방향성으로는 지금 구간에서 바로 상승을 해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지지되지 못하고 크게 떨어져 주는 것 그렇게 두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로 바로 올라가게 된다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600에서 크게는 2900선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 보고 있고요. 하락을 한다면 여기서 지지가 돼주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안 된다면 19,450포인트까지도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총 3가지 경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조정이 진행된다고 봤을 때 이번 주가 넘어가면 그 뒤에는 상승이 진행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바로 상승이 나온다면 여기 구간이나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크게 2가지 틀만 잡고 가신다면 매매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한다면 지금 매수 물량이 아예 없으신 분이라면 지금도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이미 매수 물량이 있는 분이라면 이 구간에서 추매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추매, 그리고 혹시 더 떨어지더라도 추매로 대응하시면 결국에 10월 말에는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고, 매도를 보시는 분이라면 지금 구간보다는 다시 한번 이 구간에 왔을 때 매도를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롱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물량을 어느 정도 들고 있고 이 구간에서 추매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파동 카운팅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반등 주더라도 하락으로 이 정도 조정 기간을 주는 게 베스트인데, 만약에 상승을 하면서 이전 고점을 뚫어준다면 파동 카운팅을 다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 고점을 다시 뚫어준다 하더라도 ABC 형태로, ABC Expanded Flat 형태로 조정을 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S&P 차트 보겠습니다. S&P 선물로 봤을 때 7월 중순부터 WXY 파동으로 하락이 진행되었고, 이후 상승, 조정, 다시 한번 상승 후에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S&P로 보더라도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5,870선에서 저항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상승 없이 바로 떨어지면서 5,700 근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 2, 3회 1, 3회 2, 3회 3으로 치고 나가는 파동 카운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S&P도 다시 오르더라도 Expanded Flat 형식으로 오르면 오를수록 더 큰 하락에 대해 대비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셀 차트 보겠습니다. 러셀은 2020년 3월부터 21년 11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대파동 2파동이 23년 10월 말까지 진행된 후에 3파동 구간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3파동 중에서도 1, 2, 3회 1, 3회 2, 3회 3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크게 2가지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죠. 여기서 3회 3파동이 다시 한번 1, 2, 3으로 바로 진행될 수도 있고, 이 구간에서 반등 주는 척 하다가 한 차례 더 꺾어지면서 2180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줄 가능성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크게 하락한다면 2180선에서 매수 또는 추매 들어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저도 일부 물량 들고 있는데 2180선에서 추매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러셀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깔끔하게 지켜주지 않고 깨는 듯하게 크게 하락했다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수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20년물 채권금리 차트 보겠습니다. 20년물 채권금리는 23년 10월 말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ABC 형태로 떨어지고 있고, 이 C파동은 다시 한번 이 채널을 따라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서 크게 상승이 나오면 요 구간에서 부딪힐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맞고 저항이 나왔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등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다시 저항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희망으로는 이 구간에 닿지 않고 바로 급락이 나와주길 좀 바라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주 닿을수록 이 선이 뚫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0년물 채권 선물 차트로 보자면 23년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1파동, 이후 2파동이 4월 말까지 나타났고, 현재는 3파동 국면으로 보고 있는데 3파동 중에서도 3회 5파동이며 3회 5파동이 다시 한번 1, ABC, 3으로 나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바로 지지되어주면서 올라가면 베스트였는데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끝까지 나온다면 요 구간까지도 터치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요 구간 터치하고 올라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사실 요 구간 오면 또 불안해지는 구간이기 하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 선에서 124선 지켜주면서 올라가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이 구간 뚫린다면 좀 다시 한번 혹시 크게 하락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유로 차트 보겠습니다. 유로는 2022년 10월부터 23년 7월까지 상승 1파동, 이후 2파동이 올해 4월 중순까지 나타난 후에 현재는 3파동 구간이며 그 중에서도 3회, 3회,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윗꼬리, 아랫꼬리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면서 매매하기 어려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 사실 파동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죠. 파동의 흐름도 알고 있고 이 기준선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는 시장입니다. 지금도 최근 이 고점에 이은 저항선에서 이 근처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랫꼬리 달면서 지지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또 이 고점 부근에서는 계속 윗꼬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시는 식으로 단타가 가능한 구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오늘 갑자기 크게 올라주면서 다시 한번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지만 또 윗꼬리 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되긴 하지만 일부 장기적으로 가져갈 물량도 반 이상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구간까지는 갈 거로 보고 있고 이 구간에서 크게 저항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강력하게 뚫어준다면 다시 한번 여기 지지 확인하고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드 차트 보겠습니다. 골드는 3회, 3일 3파동을 23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중에서도 부분파동 5파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파동은 지금 1, 2, 3회 1, 3회 2, 3회 3일 수도 있고 1, 2, 3, 4, 5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어떤 것이 되던 간에 지금 이 구간 여기서 추세선 지지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하락이 나오면서 2630선까지 하락해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도 이 구간에서 2681선에서 매도 들어가서 2675에서 매수하면서 그냥 단타 수익을 조금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기준선 기준으로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도 이 구간 지켜주지 못하고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락 나온다면 말씀드렸다시피 2630선까지도 크게는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직 5파동이 다 나온 게 아니라면 3회 1, 3회 2, 3회 3파동이 다시 한번 1, 2, 3, 4, 5로 또 한번 다시 상승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타로만 접근했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 차트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22년 3월부터 하락파동을 시작해서 익스펜디드 플랫 형태의 A파동, 삼각수렴 형태의 B파동 이후에 지금 C파로 지그재그 파동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71불 구간부터 이 72불까지 숏을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 72.5불 근처 찍고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67불까지도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고 재차 지금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하락이 지그재그 형태로 바로 내리 꽂아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벌써 하락이 갑자기 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섣불리 매도를 들어가기에는 손절의 폭이 크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구간, 이 구간에서 들어가면 좀 좋았긴 했는데 또 너무 급격하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구간이라서 좀 잡아들이긴 좀 어려웠고요. 이러다 또 말아 올리면서 한번 70.5에서 71불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ABC 형태로 하락을 볼 수 있는 구간이지만 굳이 이렇게 이 손절 구간이 큰 매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승률이 높고 손익비가 좋은 매매만 골라서 하면 됩니다. 엔화 차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엔화는 이전까지 우하향해 오다가 7월 11일부터 상승 1파 이후 조정 2파 그리고 다시 한번 3파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2파가 러닝 플랫 형식으로 끝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상승이 나온 시점에서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재차 상승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에너 같은 경우에는 또 크게 빠진다면 큰 하락의 리스크는 있지만 또 다른 자산들에 대한 해칭 차원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는 말씀드렸죠. 지금도 그런 생각은 유효하고요. 지금 조정 받았을 때 다시 한번 해칭 차원으로 매수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아시아 증시, 한중일 증시에 대해서 좀 차트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